간단히 요약해보죠. 검찰에서는 징역 3년을 구형했어요. 25일입니다. 위증교사 혐의입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어젠가요. 한동훈 대표가 뭔가 의미심장한 글을 좀 씁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이겁니다. 위증교사 사건은 2023년 9월에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처리돼서 통과될 때 이미 체포동의 요청에 포함돼 있다. 이미 당시에 이게 다 체포동의안 내용이 돼갖고 처리가 됐다 이미. 그래서 위증교사 재판사 요게 1심 나올 때 만약에 법원에서 재판부가 법정 구속을 시키더라도 별도의 체포동의안 처리 필요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관심사는 법정 구속 가능성을 고려했다는 부분, 그리고 이거는 이미 앞서서 체포동의안이 처리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체포동의안이 필요 없다. 이 두 가지 내용을 한동훈 대표가 최근에 강조한 겁니다. 자, 그럼요. 이 내용과 관련해서 지금부터 전화 인터뷰를 좀 해보겠습니다. 검찰 출신이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주진우 의원님 나와 계시죠? 예, 반갑습니다. 주진우 의원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선요. 많은 분들이 이제 가장 궁금한 게 한동훈 대표 먼저 꺼내놨는데 25일 위증교사 재판에서 법정 구속이 될 가능성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저도 법정 구속 가능성이 당연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위증죄는 원래 사법부 신뢰를 좀 저해시키고 또 예. 법치주의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징역형 선고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징역형이 주로 예상되는 것들이거든요. 예. 더더군다나 불과 5개월 전인 올해 6월에도 전 안산시장이 이제 당선 무효형을 면하기 위해서 위증교사를 했다가 반성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예. 법정 구속된 전례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은 만약에 징역 1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면 예. 일반 국민들도 이 정도 실형이 선고됐을 때 법정 구속이 되기 때문에 야당 대표라고 해서 달리 볼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본다면 이 법정 구속 가능성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한동훈 대표가 이 법정 구속 가능성을 언급함과 동시에 자, 이 사안이 만약에 법정 구속이 결정되면 별도의 추가적인 체포동의안 국회 처리는 필요 없다라고 지금 분석을 했는데 주진우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서 동의하십니까? 저도 동의하고요. 이게 원래 국회 회기 중에 체포동의를 받도록 한 것은 뭐 국회의원한테 특권을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요. 혹시 국회의원이 정치적인 탄압을 받을까 봐 일단 먼저 국회가 그 범죄 혐의나 범죄 사실에 대한 내용을 보고 구속 체포하는 것이 맞는 사안인지를 먼저 한번 판단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체포 동의를 받으면은 국회 판단이 이미 끝난 것이거든요. 근데 이미 21대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위증교사, 대북 송금, 백현동 비리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체포 동의를 국회에서 가결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번 가결을 받으면 저희가 21대 국회에서 가결을 받았다라고 해서 법률안이 통과됐을 때 22대 국회에서 다시 법률안을 다시 심의하지 않는 것처럼 21대 국회에서 이미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바 있기 때문에 별도의 체포동의는 필요 없이 바로 법정 구속 가능하다는 것이 저의 법리적인 해석 결과입니다. 그동안 검찰 근무 시절에 많은 사건 접해 보셨는데 25일 위증교사 재판 형량, 이게 사실 이런 재판 앞두고에 많은 분들이 어느 정도 형을 예상한다 이런 전망을 많이 하시는데 주진우 의원께서는 25일 이재명 대표의 이 사건, 이 재판 형량은 어느 정도 지금 전망하십니까? 저는 예전부터 징역 1년 실형 선고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안산시장 사례처럼 유사 사례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된 적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것이 좀 위증교사 중에서는 죄질이 좀 안 좋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위증을 시킬 때 권력자였거든요. 경기도지사라는 권력이 있는 상황이었고 당시 김진성 씨가 재판에 나가기조차 싫어하고 있었는데 그 김진성 증인에게 집요하게 위증을 시켰습니다. 또 이재명 본인의 당선 무효형을 어떻게든 피해보려고 했던
동기가 있고요. 예. 더더군다나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위증과 함께 대표적인 거짓말 범죄인 무고라는 범죄 전력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뭔가 형에 대한 가중 사유만 있지 강정 사유가 없기 때문에 예. 징역 1년의 실형을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오늘 제가 기사를 좀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주 의원님께서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재판과 관련해서 네. 징역 1년 이상의 당선 무효형을 선고를 받을 거라고 이미 예고를 하셨더라고요. 그때는 어떤 네. 근거가 좀 어떤 보이는 게 좀 있었습니까? 저는 이게 지금 보면은 민주당은 현재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가 징역형 받은 사례가 매우 적다라고 하면서 벌써부터 재판에 불복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예. 저는 민주당이 반대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역대급으로 센 형을 선고한 것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역대급의 허위사실 유포 범죄를 저지른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그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예. 사안 내용을 설명하면 당시 이재명 대표가 허위사실을 유포할 때에는 예비 경선 기간도 아니고 대선 선거 기일에 굉장히 임박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대변인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게 아니라 이재명 대선 후보 본인이 직접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국민들이 더 많이 속을 수밖에 없었고요. 당시 가장 국민적 의혹이 많이 제기됐던 대장동 백현동 비리와 연관성을 끊어내기 위해서 아주 적극적인 거짓말을 했었고요. 또 방송을 통해서 그 허위사실이 여러 번에 걸쳐서 국민들에게 광범위하게 유포되기도 했습니다. 결국에는 예. 유력 대선 후보가 아주 박빙의 승부에서 큰 반칙을 한 사안이니까 이것은 벌금형 선고로는 책임을 묻기가 좀 부족하고 저는 징역 1년 정도의 징역형이 선고될 것으로 미리 예측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렇게 예측을 하는 거 비슷하게 이제 1년 그렇게 징역형이 나왔는데 그 징역형이 실제 나와서 1심의 결과가 이제 공개가 됐는데요.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만약에 1심대로 내용이 확정되면 민주당은 이 대선 때 썼던 대선 비용 이게 이제 국가로부터 보존을 받았거든요. 이게 434억 원이나 되는데 이걸 반환해야 된다 이런 처지에 놓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 참 많이 나왔는데 그런데 주 의원께서는 민주당이 이거를 피하려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이건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벌써부터 저는 어떤 경우에도 이제 법치주의가 존중받으려면 재판에는 승복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예. 안 하면은 정말로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것인데요. 민주당은 벌써부터 이재명 대표 1심 재판에 대해서도 불복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를 공격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대선 비용 434억 원도 형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다 국민 혈세로 선거 보전 비용을 받은 것이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게 또 사법부가 우리 민주당을 탄압하니 어쩌니 하면서 결국에는 이 434억 원에 대해서 불복하면서 이 집행을 피하려고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 방법으로는 예를 들어 민주당의 당명을 다른 당명으로 바꿔버리거나 아니면 위성정당 같은 것을 만들거나 예. 또 정당을 쪼개서 쪼개진 다른 정당으로 자금을 옮기거나 이런 방식으로 꼼수를 부려서 434억 원을 좀 반납 안 하려고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저는 이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입법적인 법률안을 이번 달 말에 제출하려고 하는데요. 예.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이 대선 비용 434억 원 한수와 관련해서 1심에서 형이 선고되면 확정되기 전이더라도 민주당 당사나 민주당 계좌에 대해서 좀 가압류 내지 예. 가처분 같은 보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다만 민주당의 이제 정당으로서의 기능은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예. 민주당의 당 운영과 관련된 필수 비용을 제외하고는 예. 일단 국민 혈세가 허투루 낭비되지 않도록 이 부분은 형이 확정되면 즉시 434억 원을 환수할 수 있도록 미리 보전 조치를 하는 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주 의원님께서는 오늘 이재명 대표를 무고 혐의로 고발하겠다 이렇게 밝히셨는데 왜 그런 겁니까?
이게 그 민주당이 먼저 저를 고발했는데 제가 뭐 감정적인 부분 때문에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제가 저번에 이재명 대표 방송 생중계를 좀 봐달라고 이재명 대표에게 줄기차게 요구를 해왔습니다. 예. 왜냐하면 국민의 알 거리를 위해서도 바람직하고 이재명 대표 본인도 너무 억울하다라고 하니까 어차피 1시간, 2시간 뒤에 재판 판결문이 공개되니까 방송 생중계를 통해서 국민들께 재판 과정을 생중계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근데 이재명 대표가 끝내 답을 하지 않고 반대를 했습니다. 근데 그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 측 주장은 그런 겁니다. 그냥 나는 직접 반대한 적이 없다. 그리고 그냥 나는 침묵했을 뿐이고 재판부 결정에 따르려고 했는데 왜 예. 나를 반대했다라고 하냐. 침묵했던 사람한테 반대했다라고 한 것이 좀 이거는 주진우 의원이 이제 허위사실을 유포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고발을 해오셨는데요. 예. 저는 이게 국민들께 눈속임 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말장난 같은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박찬대 원내대표가 저번 최고위원회의에서 바로 이재명 대표 옆에서 예. 방송 생중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이것은 방송 생중계를 허용해달라고 국민의힘에서 요구하는 것은 사법부를 협박하는 것이다. 예. 이렇게까지 그런 취지로까지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표 그 옆에서 그냥 듣고 끄덕끄덕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건 당연히 방송 생중계에 대해서 본인도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고 봐야 되고요. 민주당에 있는 법률위원장, 최고위원 전부 다 반대 의사를 표명했는데 그걸 어떻게 단순히 침묵했다라고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방송 생중계 이슈를 더 키워나가기 위해서라도 제가 무고죄로 맞고발해서 함께 시시비비를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마지막 질문 짧게 하나만 드릴게요. 네네. 15일 재판은 사실 생중계 이제 불발됐는데 25일 위증교사 혐의 재판은 여전히 생중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때 생중계됐던 사례가 있는데요. 예. 항상 형평에 맞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당시 이재명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 당시에 죽어있는 권력이었고 이재명 대표는 누가 보더라도 명실상부한 살아있는 의회 권력인데다가 그 앞으로 대선의 향방을 가를 수 있는 중요한 재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들께서 너무 궁금해하시고 또 생생하게 그 재판 내용을 알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에 반해서 이재명 대표도 이게 녹취록이 거의 짜깁기 됐다라고 주장할 정도로 억울함을 호소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당당하게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침묵하시지 말고 이 방송 생중계 내가 받아들일 테니 재판부에서 생중계 해주십시오라고 명확히 의사를 밝혀주심으로써 국민들 앞에 재판 과정이 좀 제대로 공개돼서 국민의 알 권리가 충족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여러 가지 얘기 좀 질문들을 들어봤는데요. 사실 앞서서 지금 한동훈 대표나 지금 방금 인터뷰했던 주진우 의원은 만약에 법정 구속 이런 조치가 있을 경우에 별도의 체포동의안을 다시 국회에 제출해서 처리하는 과정은 필요 없다 이런 얘기하셨는데 이게 이제 2023년 얘기거든요. 당시의 모습 좀 다시 한번 불러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의원은 바로 이 자리에서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라고 국민들께 자발적으로 약속했습니다. 지금은 주권자인 국민들께 한 약속을 지킬 때입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 이재명 체포동의안은 총 투표수 295표 중 가 149표, 부 136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혐의는 여전히 부인하시나요? 오늘 직접 변론에 참여하시나요? 소금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대를 죽여 없애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정치로 되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이동학 전 최고위원,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법정 구속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사실 이재명 대표를 압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국회 동의 없이 저게 지금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수사 상황에서의 구속적 부심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재판 단계로 넘어왔죠. 예. 상황이 완전 바뀌었죠.
그리고 전 국회였습니다. 21대 국회 때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22대 국회로 넘어왔죠. 예. 그래서 상황이 완전 다르고요. 그다음에 회기도 완전 바뀌었죠. 예. 그래서 이거는 이 체포동의안이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이제 와서 안 받아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저는 법무부 장관 출신으로서 오히려 법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과거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이제 철도 비리로 잡혀간 뭐 전신이었죠. 새누리당 의원 송광호 의원은 이분은 회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잡혀간 경우가 있었고요. 예. 두 번째로 정찬민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번 21대 국회 때 이분은 체포동의안이 가결됐고 구속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나중에 재판 중에 보석으로 나와요. 그래서 다시 형이 확정돼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 건과는 완전히 달라요. 더군다나 구속적 부심에서 국민들도 다 기억하시다시피 이것은 기각이 됐던 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구속 뭐 해야 된다 어떤 이런 필요성이 됐을 때는 당연히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회기 중이라면. 그래서 이런 부분은 법무부 장관 출신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호도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예, 송영호 말씀드릴까요? 대변인. 자, 2022년 정찬민 의원 사례. 예. 1심에서 그때 뇌물죄로 징역 7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됐죠. 예. 그게 2022년 9월 22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정기국회 회기 중이에요. 예. 9월이니까. 어떻게 법정 구속이 됐느냐. 2021년 9월에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돼서 한번 구속이 됐었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에 보석으로 나왔던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법정 구속 하는데요. 법정 구속은 판사가 실형을 선고하면서 그냥 말로 구속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재판 중인 법원의 재판장에 의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을 하기 전에 영장에 도장 찍어놔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뭐가 발부가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것도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면은 자 이게 만약에 체포동의안이 다시 필요하면은 국회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겠죠. 보내서 표결하고 구속을 시킬지 여부를 가졌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바로 법정 구속됐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대법원의 그 인신구속 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라고 있어요. 예. 거기 8조에 보면은 국회의원에 대해서 이렇게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는 원래는 국회법 26조에 따라서 체포동의 요구안을 보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 중에 뭐가 있냐. 체포동의 요구를 해서 그 동의에 따라 체포영장을 발부한 이후에 청구된 구속영장. 그러니까 한 번 체포동의안이 통과되고 났으면 동일한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다시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는 굳이 국회의 체포동의를 요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나 주진우 의원이나 저런 해석을 견지하고 있는 것이고요. 물론 25일에 재판부가 법정 구속을 하지 않는다면은 뭐 논의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만은 지금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받고 있는 태도로 봤을 때는 충분히 법정 구속까지도 내다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논의가 실익이 있다고 봅니다. 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25일 재판은 다가오고 있는 거죠.